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찐쫑과 정말 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은 한때 오드리라면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I hat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왜 싫어요? 저는 이렇게 꽃밭에 대한 이야기, 원래 시는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꽃밭으로 변화시켰고 그거를 똥파리 꽃밭으로 만드는 싸움을 만든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쨌든 정치 이야기가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건데, 여전히 정치판에는 파리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비와 벌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똥파리가 깨이는 이 상황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니까 가슴이 다 아픈데요. 근데 똥파리만 깨는 게 아니라 요즘에 벌써 모기들이 기승을 하는 데다가요, 이 요즘에 밤에 잠자기가 조금 걱정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북한 왜 이러나요? 아니 그 김여정이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군부가 뭔가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런 협박성 담화를 발표하는데, 박사님 밤에 그냥 발쭉 잡고 새벽까지 안 깨고 그냥 자도 되나요? 이제 새벽에 미사일 날리는 거 말고 한밤중에 혹시 핵실험하고 또 핵폭탄 날린다는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이 일, 김여정 돌변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아주 표독스러운 사진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연락사무소 폐지할 것, 대북 전단 살포의 경고 이러면서 뉴스마다 김여정 사진 보세요. 아주 여러분들 이 얼굴 표정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그 많고 많은 사진 중에서 왜 이 사진을 했는가?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김여정의 성격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 캐치되세요? 김여정이 어떤 성격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김여정이 오빠를 옆에서 쫙 보좌하고 뒤에서 하고 탁탁 지시하고 하는 거 우리 언론들이 열심히 김여정에 대해서 보도한 거는요, 에이전트 성향으로서 본인이 지금 이 백두혈통의 2인자로서 확실하게 자기 일을 한다는 게 뭐라는 걸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딱 이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예, 이건 에이전트 얼굴 표정이 아니라요, 뭔가 내 성질 어떻게, 벌써 딱 안에 여러분들 도도맘하고 비슷한 로맨이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도맘이 강용석하고 연애할 때 보이는 모습과 이 강용석하고 법원에 나가서 사문서 위조 운운하고 하면서 강용석 변호사 정지됐든지 그거 할 때 얼굴 표정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사진 잘 찾아보세요. 그럴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김여정은 이 로맨 에이전트, 이 두 가지 특성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 경고하는 거로 딱 나왔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리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예요. 나는 어제 우리 통일전선 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냥 통일전선 부장이 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정치적인 책략 정도나 대남 전술의 하나로 생각하지 마. 진짜 삐졌어. 그리고 지금 화난 거 진짜라고? 진짜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이런 이제 마음으로 제가 진짜 이 로맨의 모습을 제가 흉내를 내는데 저 목이 지금 메이겠어요.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 관계가 여적 이 모양인가. 여적이라는 말은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걸 줄여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지껏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청기뉴스를 하듯이 심리 분석을 하는데 2,500원 후원을 받으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전혀 인정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이 뭘까요? 많은 경우에
김여정이 이렇게 담화를 낸 거에 대해서 대북 비라를 지금 보내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드는데 뭐 대북 비라는 사실은 2년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박근혜 정권에서도 보내고 지금 새 정권에 들어가 대북 비라를 보내는 게 조금 잠잠했는데 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180석까지 총선에서 압승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뭔가 성의를 확실히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총선 끝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성의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관심과 지원을 안 해서 삐졌다. 요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계기는 김정은 욕하는 삐라 때문이고 심지어는 또 조선일보에서는 특히 김정은의 사생활 또는 김여정의 사생활 또 뭐 북한 핵심에서의 어떤 추잡한 소문 이런 것들이 그 내용에 담겨 있을 거다. 뭐 박근혜 최순실 뭐 박근혜 청와대 비아그라 뭐 이런 거 내용하고 또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 뭐 이런 거 수준의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다음에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날 때 약속한 게 있거든. 그것도 시기를 정해가지고 이미 뭐를 해주겠다. 이거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줄 거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이미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언제 봐야 널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꼭 뭔가 우리 미사일 쏘아내고 핵실험 한번 할 때마다 뭔가 귀를 기울이는 코로나 때원이고 지원이고 나발이고 정확하게 이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문제가 북한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북한에서는 검사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픽픽 썰어서 죽는 사람들이 특히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식량 공급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더 찌질한 거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만만한 건 남쪽밖에 없으니까 만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지금 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배신자들은 탈북해가지고 이 남쪽에서 큰 소리 치는데 그 배신자의 대표적인 분이 태구민. 근데 태구민 씨가 또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또 바꾼다며요. 북한 내 여론을 바꾸고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딴소리 안 나오게 지금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남쪽에 있는 남로당이 아니구나. 남한에 있는 인간들이 평화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 나쁜 놈들을 엉증을 해줘야 되는 단계다라고 해서 위기 단계를 격상시키는 이 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남한을 두들겨 패는 것이 북한 내부의 통제를 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김여정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김여정이 나왔냐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 정통성 그리고 김여정이 남한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 동계 올림픽까지 참관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남한 정권을 잡은 그 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정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북한에 다시금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향하면 어떻게 좀 해줘. 빨리 뭘 좀 보내든지 하는데 그거를 뭐 쌀 보낸다고 찌질하게 그러고 그러지 말고 소리 소문 안 남게 빨리 돈 보내 넘겨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의 냄비 건성이라고? 북한의 냄비 건성이 아니라요. 남한의 냄비 건성에 야 라면 이 물 끓은데 빨리 라면 집어넣어. 근데 너희들 언제까지 물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 물 이미 끓고 쫄았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 야, 관광산 그거 없앤다고 그랬는데 왜 빨리 돈 안 갖다 바쳐? 그런데 뭐 그거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니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빨리 없애주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걸 하든지 돈을 바쳐줘야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없앨지 그걸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 회복한다고 하는 게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회복 안 하고 있어. 유엔 제재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트럼프나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자, 연평도 포격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까?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럴 때 이제 포격,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포격,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는 거, 미사일 실험, 핵탄두, 그 다음에 뭐 또 있죠? 잠수함을 동원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게릴라를 동원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할 것인가? 아니면 뭐를 할 것인가? 우리 군대 총참모부가 어떤 거를 잘할까? 뭐 이거 이제 또 NSC 소집해가지고 쟤네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우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니 지금 코로나 이거 19 방역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결론 있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측과 전날 장검철 통일전선부장이 남측과 대화할 뜻이 없다면서 신뢰는 산산조각났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는 주제, 오늘은 또 우리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으니 어찌 이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또 모든 신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저 얼굴 승 봤어요. 아니 이 자식들이 요런 냉면 하나에 이렇게 좋아하고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나를 손님으로 초대한 이분이 면이 서지 않겠어? 내가 착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먹는 거예요. 김정은은 사진 찍을 때 먹는 저 지금 젓가락 포즈가 지금 면을 먹는 사람 포즈에 사진 찍는 포즈예요. 저것만 딱 봐도 안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면을 연구하고 있어. 이 자식들이 오늘 조금 불었네. 당성이 떨어진 건가? 좀 이게 탱자하는 그 탱자한 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손님들 많이 드세요. 저희들은 늘 먹던 거라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이미 한 그릇 먹고 나왔거든. 네,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우리 불철주야 손님 대접에 하시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손님을 접대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민용사들이 일하는 주방에 오셔가지고 격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또 영웅담을 또 이야기하죠. 그 주얼레가 옛날에 닉선 그거 할 때 써먹었던 영웅담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미리 배를 채워놓고 이 만찬을 할 때는 본인은 하나도 안 먹고 손님들 대접을 하느라고 했다.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이제 여러분들 이 무더운 밤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잘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 볼까? 진짜 폭탄이 날아올 건가?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건가? 아니면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쏠 건가?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하나지 뭐 대남 무력부가 뭐 특별하게 다르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
휴전선을 뚫고 게릴라가 들어오거나 그렇지도 않겠죠.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반공화국 비라 살포 행위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 특히 우리 인민의 생명과도 같은 최고 존엄을 모독해 나선 것은 사실상 총포 사격보다 더 엄중한 최악의 특대형 범죄 행위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요. 삐라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보내더라도 잘 보내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니들이 저런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뿌리는 종이 폭탄 북은 왜 삐라를 두려워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삐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최고 존엄을 욕하는 삐라를 보내가지고 여름에 안 그래도 숲이 우거진데 이 제대로 못 먹은 병사들이 그 숲을 뒤지고 인민들 동원해가지고 저 삐라 다 수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쁜 농사철에 지금 농사도 동원도 안 하고 저 삐라 해야 되니까 그럼 농사는 누가 짓냐? 소는 누가 먹이냐?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참 기껏해서 하는다는 소리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봉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삐라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산, 개뿔 무슨이야. 삐라 핑가대고 인민들을 농사 노동에 동원을 못하고 인력 노동에 동원을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동원 삐라 그거 하면 그거 수거된 거에 맞게 먹을 거라도 줘야 되고 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남쪽에서 삐라와 함께 보낸 라면 같은 물품은 세균으로 오염됐고 접촉하면 피부에 걸려 죽을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선전을 했는데, 지금 굶어 죽거나 피부염에 걸려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먹고 죽자라는 게 지금 북한 사람 심리인데 이게 안 먹히는 거거든요. 삐라에 돈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다는데 그건 부족한가요? 이분은 그거를 쌀을 다 바치게 하고 돈도 다 바치게 하지 그걸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삐라 말고 달러를 보내주면 그 달러는 다 챙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챙겼는데 또 그거 챙겼다고 이 야단 맞으면 그때부터 삐라보다는 그 달러는 내가 챙겼는데 빼들어갔다, 내 거 뺑들어갔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부터는 김정은이 개정은이 되죠. 내가 1달러 주어가 줬더니 2달러를 주면 그때부터는 다 김정은을 칭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삐라가 아니라 달러 뭉치를 1달러짜리를 보내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삐라를 보내가지고 내가 더 힘들게 만드냐, 이런 것처럼 되죠. 삐라가 아주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삐라보다는 삐라와 함께 있는 달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걱정 말고 잘하고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달러 더 달라는 이야기를 각각 될 수 있는 핑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몰래 알아서 은행을 통해서 주던 인편으로 와서 주던. 그런데 북한 사람들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달러를 전해주려면 중국에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바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러 싸들고 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중국에서 달러 모아가지고 보내주는데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교통이 힘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단된 거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 날라오는 거하고 핵실험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대북 대남 담화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재미있으면 좋아요 단추 열심히 눌러주시고 뒤에 있는 분들한테 궁금한 거 많이 셜록황 지메일로 뭐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로나 연애에 있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패턴에 삶이 힘들었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던 중 나에 대해 알고 상담 코칭 전문가로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가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는지 이해가 되었고 업무를 할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점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시너지를 만들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점도 진짜 좋았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뒤 좀 더 적극적으로 WPI를 활용하게 됐어요. 직원들을 상담할 때 WPI 검사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일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면서 성장 척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PI를 배우니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과 말을 할 때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됐어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의 WPI 프로파일을 상상하며 분석해 보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니 관계도 좋아졌어요. 지금 7월 4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